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러셀에서 여러분과 함께 물리 그리고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될 정가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OT 겸 커리큘럼 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가볍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볍게 선생님이랑 처음 인사하는 자리다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전공 그리고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를 모두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업은 제가 지금 러셀 대구 그리고 분당에 있는 모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목동에서도 수업하고 반포에서도 수업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우리 이 대구 친구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이틀 동안 선생님이 대구에 내려오게 되면서 목동 수업은 좀 큰맘 먹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저 선생님이 뭔데 저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 재작년, 그 재재작년 지금 너무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지만 작년에 대구에서 러셀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남상고, 대구여고, 그 다음에 대륜고, 시지고까지 1등급 또 전교권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학기, 2학기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는데 최종적으로도 다들 잘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저런 선배들처럼 내가 1등급 받고 100점 받을 수 있을까? 등급을 잘 받는 방법을 대공개하겠습니다. 1번, 벌써 이거 나오면 안 돼. 1번, 과학을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그러면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그쵸? 이미 스포가 됐으니까.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쵸? 사실 공부 많이 하면 점수 잘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할 게 과학 말고도 너무 많아요, 쌤. 맞아요. 국어도 하셔야 되고 영어도 하셔야 되고 수학도 하셔야 되고 사탐까지 하셔야 돼. 근데 하루에 6시간을 어떻게 과학을 풀고 있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선배들한테 좀 문제 많이 풀어 하면서 좀 쪼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쌤도 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구나. 개정 교과가 되면서 할 게 너무 많아졌구나. 그래서 나도 아이들한테 딱 내 수업 한 번만 들어도 다 이해되는 수업을 하자. 한 번만 들어도 되는 수업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고 여러분에게도 수업을 할 때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수업 한 번 와서 듣고 나면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저 1, 2, 3번 엉터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할 때 제대로 하자고요. 3시간 와서 수업, 3시간 반, 3시간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와서 집중해서 제대로 듣고 가시면 된다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오늘 쌤 OT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마인드셋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중3,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될 친구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중학생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은 예비 고1이지 중학생이 아니라고요. 절대평가로 수업을 듣던 시험을 보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맛보게 됩니다. 뭐 10%라고 하니까 쌤 1등급 쉬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중학교 과학을 A 받는 학생의 비율이 50%가 넘어가셔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40% 이상은 1등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 중학교 때 A여서 과학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오시면 1등급이 안 나오신다고요. 정말 달라지는 이 환경에 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1학년 때는 어찌저찌 공부 좀 해가지고 1등급이 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2학년 되시면 선택 과목이 되면서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1등급 받는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을 왜 넣어놨냐면 그래요. 쌤 지금 OT하고 있는 거 너희가 듣고 있는 학생들이 딱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그래서 어떤 선생님인지 내가 선택해야지 하고 들어온 학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전자도 이 의지가 사실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좀 힘들고요. 후자는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야.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집이 나름 잘 살았거든,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엄청 막 좋은 비싼 가위 붙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공부 안 했어요, 쌤. 왜? 내가 할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혹은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할 마음이 없으면 공부는 안 돼요. 이 공부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릴스도 재밌고 게임도 재밌고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는 것도 재밌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재미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10시간 넘게,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쌤이 저번에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우리가 미래의 나를 떠올리는 그 이제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생각한대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아니, 릴스 너무 재밌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 이 재밌는 걸 참고 10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거 공부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공부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너희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수업에 찾아왔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혹은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애들 다 공부하니까 나도 일단 가서 해야지. 그럼 보통 이제 와서 졸고 있거든요. 그게 뭐야? 돈 아깝게. 차라리 그 돈 가지고요. 엄마한테 적금 넣어달라고 해. 진짜 그게 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야, 요 세상이. 그렇죠? 조금 처음부터 너무 겁을 주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좀 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 1등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1등급부터 9등급, 왼쪽에 있는 거는 너희들 선배들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등급표고요. 이제 오른쪽은 여러분이 받게 될 등급표입니다. 내가 왜 올 1등급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수해서 혹은 공부 안 해서 2등급, 3등급이 떴다. 2등급 하면 왠지 잘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너희 선배들 등급,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이랑 같은 등급이에요. 이건 대학교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2등급을 보고 얘가 3등급, 4등급의 2등급인지 아니면 3등급 극초의 2등급인지 이런 거를 대학에서 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좀 1등급을 받아주셔야 하고, 이제 가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쌤, 전국에 그 올 1등급 지금까지 별로 없대요. 뭐 기사 났어요. 막 이래. 근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나중에 너희가 경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 올 1등급 가지고 올 거라고. 10% 안에 드는 거 9등급 제에 비해서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다들 1등급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그걸로 면접 보고 뭐 수능 점수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생각, 올 1등급을 받을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올 1등급을 목표로 하다가 한두 개 정도 2등급 나올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2등급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3등급이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다 1등급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영 비율입니다. 요거는 우리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하던 세대만 해도 국영수라고 했었어요.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 잘 갔어.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쌤이 원래 이 반영 비율 표를 가지고 오려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지고 왔는데요. 최소 가장 과하게 들어가는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이 20%고요. 일반적으로 평균 30%예요. 그리고 조금 높은 대학은 35%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국영수예요?
30%, 35%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영어 혹은 뭐 국어보다는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내가 수학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 만점 받았어, 수능 때. 그런데 과탐 망해요? 그럼 대학 좋은데 못 간다는 거야. 반영 비율에 맞춰서 그에 알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영수가 아닙니다. 탐구 정말 중요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내신 포기 금지예요. 옛날 같았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쓰면 얘기해 줄게.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수능을 완전 말아먹고 아빠한테 이제 뒤지게 혼나고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이제 재수학원에 넣었어요. 사실 이제 넣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성적을 많이 올려서 정시를 너무너무 잘 봐서 수능을 너무 잘 봐서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건데 여러분은 사실 이제 그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고 이제 내신에서는 변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도 아무래도 통합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볼 대학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몇몇 대학들도 정시 100%가 있기는 하나 비율이 너무 적어요. 정말 그 바늘 구멍에 꼽아 넣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시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이 몇 % 들어간단 말이야.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사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기도 해요. 실제로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나는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등급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왜 그런 거야? 주변 애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포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 바꾸시고 나 진짜 전부 다 1등급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방학 열심히 해서 내년을 준비하시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쌤이 이제 통합과학이랑 물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 통합과학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조금 뒤로 넘기셔서 물리부터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될 친구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이제 1년 동안 통합과학을 계속합니다. 보시면 이제 윈터 특강인데 도파민 사이언스 1이라고 되어 있죠. 통합과학 1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사실 통과 1, 2 전체를 다 다루려면 다룰 수는 있지만 한 번 배울 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범위를 조금 줄였어요. 그러면 쌤 저 2학기 때 거 미리 준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고 전부 1등급 받고 있어요. 그거는 서머 특강 때 쌤이 열심히 또 때려 박아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윈터부터 시작해서 내신 대비하고 서머 때는 또 2학기 준비하고 내신 대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쌤이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위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수학, 국어, 영어 뭐 여타의 다른 과목들 다 포함해서 1학년 때는 과탐의 단위수가 가장 많습니다. 단위수가 뭔데요? 단위수가 많다는 건 그냥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들 대학 갈 때 점수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많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고 너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진짜 월등하게 많아졌구나. 내용도 많이 어려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기 중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중학교 때도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으나 중학교 때보다 더 심해지실 겁니다. 시험 끝나면 수행평가 치고 뭐 시험 끝나면 또 뭐 도덕 수행평가 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두시면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이죠. 여러분 기준으로 작년에 윈터를 들었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뭐랄까요, 그 여유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났어. 그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윈터 때 수강했던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잘 치게 되죠. 왜냐면 그만큼 다른 과목에 쓸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방학 때 어차피 집에서 뭐 늦잠 자서 뭐해 나와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렵고 기출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지금 통합과학이 이전에도 공통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고인 과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고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해야죠. 서술형 문항.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서술형이 있었던 학생들은 괜찮을 텐데 사실 거의 없거든요. 중학교 때 서술형이 있는 경우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시면 정말 극소수의 학교, 한 10개 중에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서술형 문항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서술형은 사실 써본 사람이 아니면 계속 못 써. 쌤이 이제 맨날 그래, 니네한테. 쌤 이거 저희 학교 서술형 안 나오는데 서술형 써야 돼요? 중3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 서술형 문항이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쓰는 연습 안 하면 계속 못 쓰세요. 그래서 그 서술형 문항도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2 과목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건데 이제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다 합쳐져 있는 과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물리 1에서 화학 1에서 생물 1에서 지구과학 1에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의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고1스럽게 바꾸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선생님 수업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잘 아시다시피 수능 과목이 됐죠. 그래서 미리 공부를 잘 해두셔야 고3 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될 거다 정도 말씀드렸고 선생님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쌤이랑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런 이제 교재들로 통합과학 1에 3권, 통합과학 2에 또 3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실 거고요. 기본 문제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쌤 교재 맨 뒤에 보면 이제 고난도 문항들 모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쌤이 대구에 작년에 처음 왔을 때 학생이 한 80명 정도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원, 하원 선행한 사람 했는데 2명인가 손을 들었어. 1차적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저 위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돌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우리 대구는 조금 선행을 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애들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범위는 너무 많아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때 과학 공부한 거 가지고 딱 오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쌤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학교 때 시험 치고 나면은 시험 친 거 그냥 그대로 까먹는 경우가 그렇잖아. 대부분 그렇잖아.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너네한테 수업을 할 때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걸 배웠고 그리고 통합과학에는 이 내용이 나오며 고등학교 2학년에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물원화원을 선행하고 온 아이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물리 1, 화학 1의 어려운 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까시고요. 거기에 생명이랑 지구과학 문제까지도 까다롭게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원화원의 심화 문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생명이랑 지구과학에서 자료 해석 문제들 같은 것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생물 지구과학의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조금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시간상.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특히나 물리랑 화학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자,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개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 또 서술형 문제들도 단원별로 뒤에 20문제씩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니네가 이 실험 문제들을 딱 마주쳤을 때 뭐랄까요? 어떤 실험인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꽤나 많거든. 그래서 웬만하게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실험 문제들을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보고 시험을 치는 거랑 안 보고 시험 치는 거랑은 많이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 3학년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는 그런 교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이런 교재 가지고 선생님한 수업을 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물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학년들은 속 뒤로 넘기시고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시간상 빠르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게 작년, 지금 이제 고3 되는 친구들까지 물리학 1을 2학년 1년 동안, 물리학 2를 3학년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 물리학 1을 2학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라고 해서 물2 내용이 반 정도 들어있는 걸 2학기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 옆에 적혀있는 숫자는 페이지 수거든요. 쌤, 그 1년 동안 하던 걸 한 학기 만에 하니까 양이 많이 줄었겠네요 라고 하시겠지만 보이시죠? 이거 비상교육 기준이고요. 천재교육은 240, 240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은 거의 줄지 않는 데다가 뭐 뒤에 돌림힘이라든지 여러분이 좀 까다로워할 법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거를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초비상이죠. 선행을 안 한 여러분 입장에선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제발 부탁드릴게요. 3월 달에 와서 선생님 저 물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면 쌤 좀 많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드리겠지만 꼭 와서 윈터 때부터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이거 감당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단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 봐도 뭔지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1단원은 역학입니다. 역학. 여러분 그 어려워하는 운동을 다루는 단원이고 2단원은 전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고 그런 것들 중학교 때 했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실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파동. 빛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다라는 건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 1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원을 우리가 방학 때 정말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 드릴 거고 요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개념 정리돼 있으셔야 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할 때 뭐 아시겠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 사실 물리학도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내가 꺼내와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죠. 통합과처럼 개념, 뭐 자료 해석,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연습할 수 있게 자체 교재 그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쌤 수업 특징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을 탄탄히 하는 수업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기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 튼튼히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은 항상 말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탄탄히 라는 모토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 위주의 이해하기 쉽고 섬세한 개념 정리예요. 선생님은 워낙에 완전히 이과생이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잘 못 넘어가는 학생이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쌤이 가르칠 때도 그 역량 때문인지 얘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야 그냥 외워. 혹은 얼렁뚱땅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이해시키면서 넘어가 드릴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하죠. 쌤이 앞에서 열심히 물리 문제 풀어, 열심히 화학 문제 풀어.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쳐다보면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본인이 스스로 그래. 그냥 쌤이 잘 푸니까 그래 따라가지네. 근데 그거 집에 가서 혼자 풀려고 하면 혹은 시험장에서 혼자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리세요. 왜냐면 문제는 너희들이 푸는 거야. 내가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은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어떤 사고의 과정으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나의 풀이 방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쌤이 문제 푸는 그 방식을 너희가 카피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외우는 거 싫어해요, 쌤이. 그러다 보니까 암기해서 풀이하는 거 혹은 문제 풀이 방법 자체를 통째로 암기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암기법은 암기를 해서 풀이하는 것을 지향을 시킬 거고요. 대신 이제 접근법, 어떻게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계속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저 쌤이 나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절대로 포기를 안 시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학생 수준별로 추가 문항을 제공합니다. 사실 되게 강사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저게. 왜냐면 이제 학교도 너무 많아. 뭐 대륜고도 있고 시지고도 있고 대구여고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학교별로 시험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그 학교 안에서 또 수준별로 문제를 준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1등급이 이미 보장돼 있는데 조금 혹시 모르니까 좀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은 기본 문제도 조금 힘들어요, 불안해요 라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학생의 현재 수준에 맞춰서 그에 알맞는 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업 관리면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주간 테스트를 칩니다. 주간 테스트는 전주의 수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물리라든지 화학 같은 부분은 누적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이 친 주간 테스트는 평균 점수와 함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께 전송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쌤이 그 고자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보내고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보내고 나니까 너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보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주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렵거든요. 쉽게 내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주간 테스트 잘 봐. 신나. 그게 왜?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시험은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낼 건데 그래서 원점수가 80% 되는 학생들이 몇 없어요.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 80% 이하는 재시험을 치셔야 하고 50% 이하로 내려갔다. 예를 들면 내가 15문제 냈는데 7문제 맞췄어? 그러면 클리닉에 오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필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쌤은 카카오톡 그리고 줌, 밴드 여러분에게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24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해요.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새벽 4시에 질문을 한 거야. 쌤이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답장을 열심히 해줬어. 근데 그 친구가 쌤 왜 지금 안 자요? 너는 왜 지금 안 자니? 서로 막 그랬는데 쌤이 잠을 거의 안 잡니다. 네. 교재도 만들고 여러분 자료도 만들고 그런다고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차에서 한숨 이렇게씩 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이 일어나 있는 시간에 나는 일어나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꽤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험 대비 암기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매주 우리가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시험 3주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모르고 절대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담은 개념 테스트를 빈칸 뚫려 있고 여러분이 빈칸 채우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요것만 써도 2등급은 확정이야. 그리고 그 이상을 하면 이제 1등급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매 수업 결석생이 있든 없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결석을 하셨다, 혹은 나 오늘 수업 때 조금 집중을 못했다, 졸았다 라고 하시면은 복습 영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석한 학생들은 복습 영상을 봤다 해서 끝나시면 안 되고 클리닉을 반드시 오셔야 돼요. 왜냐면 쌤이 너가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대면 보강은 안 돼요. 바빠요. 네. 자, 요거는 쌤이 좀 자랑거리 삼아 읽어드리고 싶어요. 쌤이 기분 좋았던, 굉장히 사실 이런저런 메시지가 학생들한테 참 많이 오는데 올해 대구에서만 받았던 메시지들입니다. 기분 좋았던 얘기인데 올해 1월부터 윈터스쿨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라고 이제 땡땡고 지금 현재 전교권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그 과학을 중학교 때 그냥 딱 학교 공부만 하고 선행이고 뭐고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였어. 근데 지금 굉장히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공부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요. 쌤이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과목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다가 재수를 하면서 성적을 확 올렸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 어떤 거를 얘네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또 많이 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배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윈터 때 제 수업을 안 듣던 친구였는데 이제 윈터 때 듣던 다른 친구가 정가연 쌤 수업 듣고 과학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친구인데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고 매 1등급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기억에도 오래 남고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 친구가 좀 멀리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쌤 수업을 못 듣다가 결국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뭐랄까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났다가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멀리서부터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쌤 저 줌이라도 괜찮으니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온 친구인데 성적이 딱 쌤을 만나고 다시 잘 나온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오신 연락. 그래서 땡땡이가 역시 선생님 수업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이 간결하고 알기 쉬워서 과학적인 사고 기를 수 있었고 풍부한 자료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료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다 못 풀어서 문제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고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 방학 동안 나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미리 내년을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2년 남으셨고요. 이제 고1 되는 친구들은 3년 남으셨어요. 2학년 된 친구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 정말 금방 갔죠. 눈 정말 감았다 뜨면 1년이 지나 있고 진짜 금방 수능을 쳐요, 여러분이. 금방 입시를 치르게 될 거예요. 모든 학생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너희 직업이 학생이잖아. 그럼 다 같이 학교에 앉아가지고 그냥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괜히 그 시간에 엎드려 자고 딴짓하고 그러지 마시고 딱 할 때 뭐 요즘 재수 다 한다던데요. 재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수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 때 딱 2년, 3년 죽었다 생각하고요. 하고 싶은 거 조금씩 포기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잘 가면요. 나의 경험담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마인드셋. 나 진짜 좀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저 선생님 말 한번 믿고 따라가 봐야겠다. 딱 그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